사실 이런 전망은 저희가 틀렸으면 하는 내용이긴 합니다. 좋은 내용이 아닌데 결국은 맞았습니다. 얼마 전에 현대차그룹이 아틀라스를 공개했고 공장 투입 계획도 발표했잖아요. 조지아 메타플랜트부터 도입한다고는 했지만 이건 결국 로봇을 순차적으로 도입한다는 방향 자체는 잡힌 거고 국내 공장도 예외일 수는 없다고 했잖아요. 이때까지만 해도 현대차 노조의 공식 입장이 나온 건 없었지만 지금까지 로봇과 AI 관련해서 나왔던 입장을 보면 강경한 입장을 낼 가능성이 크고 결국 노조를 향한 여론은 또 한 번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었는데 이게 결국 현실이 됐습니다. 현대차 노조가 아틀라스 도입에 강경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노조를 비난하는 것에서만 끝날 만한 내용은 아닙니다. 생각보다 심각한 내용들이 꽤 있고요. 몇 가지 복잡한 입장들도 있습니다. 예컨대 대규모 파업과 같은 걸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그렇다고 해서 강경한 대응을 아예 접을 상황이나 입장은 또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오늘은 그래서 현대차 노조가 아틀라스 도입에 대해 어떤 입장을 냈고 이게 앞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이런 얘기들을 해보려 합니다. 일단 관련 내용을 요약해볼까요? 현대차 노조가 노사 합의 없이는 신기술 로봇을 단 한 대도 현장에 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따라오는 논리는 간단합니다. 고용 충격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게 주장의 근거입니다. 로봇 투입이 사실상 인력 축소를 통한 비용 절감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단순 신기술 도입이 아니라 고용과 노동 구조 재편 이슈로 받아들인다. 이런 흐름인 거죠. 자, 이 대목이 중요한데 이것만 봐도 노조가 집중하고 있는 포인트가 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로봇을 도입한다는 사실 자체를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라 도입하기까지의 절차와 통제권을 쥐고 싶어 한다는 것에 가깝다는 거죠. 왜냐면 지금 가장 앞에 있는 게 노사 합의거든요. 즉 이번 아틀라스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 노사 합의 카드를 꺼내면서 현장 변화의 결정권을 확보하겠다는 의지인 겁니다. 그럼 대체 왜 단순히 로봇 도입은 안 돼 이게 아니라 신기술 로봇 단 한 대도 현장에 못 들여와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냈냐 이거죠. 이건 지난번 영상에서도 설명해 드린 것처럼 아틀라스는 기존에 선보인 로봇과 다르다는 게 핵심이죠. 사족 보행 로봇이 아닌 이족 보행 로봇, 즉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람에 가까운 휴머노이드 로봇이고 이건 곧 사람이 할 일을 대신할 수 있다, 사람을 대체할 수 있다 이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노조가 더욱 강경하게 반응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노조 입장에서도 어느 공정이든 대체될 수 있다는 불안이 커지고 이게 강경한 입장과 대응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자, 일단 이번 노조 입장에 대해서 현대차그룹의 추가 입장이 나온 건 없습니다. 다만 이미 현대차그룹의 방향은 정해진 상태라는 게 문제인 겁니다. CES 발표가 사실상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핵심은 뭐다? 2028년 조지아 메타플랜트부터 아틀라스가 투입되고 여기서 핵심은 단순 투입을 넘어서 학습과 훈련을 지속하면서 투입 범위를 넓혀간다는 겁니다. 여기에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2028년까지 연 3만 대 생산 능력을 갖추겠다고도 발표했고요. 더 중요한 건 뭐다? 아틀라스를 공개한 뒤로 현대차 시총이 6년 만에 3위를 기록했다는 거죠. 이걸 언론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 로봇이 끌고 실적이 밀었다. 아틀라스를 선보이면서 시장이 현대차의 미래 잠재력에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평가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아주 냉정하게 보면 노조가 말한 것도 아예 반대한다는 건 아니고 조건부 차단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로봇을 영원히 금지한다는 것보다 노사 합의 없는 일방 투입은 불가하다는 쪽에 가깝고 이건 사실 기술의 방향 자체를 뒤집겠다는 건 아니거든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현장 변화의 결정권, 로봇 투입까지의 절차와 통제권을 먼저 주겠다는 선언에 가까운데 여기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거죠. 현대차 노조가 이런 통제권을 가져갈 자격이 있나? 이게 제가 최근에 계속 강조하고 있는 여론 전환의 중요성과 연결됩니다. 문제는 현대차 노조는 여전히 여론을 뒤집을 생각은 없고 지금 나온 입장만 봐도 여론 전환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지 의문이란 겁니다. 이건 굉장히 간단한 논리입니다. 기업이나 정치인한테 여론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그리고 여론이 이들을 눈치 보게 하고 움직이게 하는 것처럼 여론은 굉장히 중요한 배경이자 수단이 되곤 합니다. 무슨 말이냐? 현대차 노조를 지지하는 여론이 높으면 기업도 결국 노조 눈치를 보거나 노조가 원하는 방향대로 움직여줄 가능성이 커집니다. 노조는 자연스럽게 여론을 얻고 가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오히려 로봇이 투입된다고 하니까 품질이 더 좋아지겠네, 가격도 내려가겠다, 이게 진짜 금속 노조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지금 현대차 노조에서 나온 강경 메시지는 가뜩이나 강성 노조로 분류되고 있는 현대차 노조를 더 강성 집단으로 가두는 메시지란 거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순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로봇 도입은 전 세계적 추세입니다. 이건 어쩔 수 없이 인정하고 들어가야 한다고요. 즉 도입을 막는 게 문제가 아니라 로봇 도입을 어떻게 잘 받아들이면서 이런 상황에 노동자들은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면 로봇은 사람을 대체할 수도 있지만 사람을 위험한 공정에서 빼주는 도구가 되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로봇 도입
도입은 어쩔 수 없는 방향인 것을 우리도 잘 안다. 그러나 우리는 노동자들도 보호를 해야 하기 때문에 로봇을 도입하기 이전에 일자리 전환 교육과 재배치를 보장해달라. 이 정도만 돼도 강경한 메시지보다는 합리적인 요구와 제안으로 들리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또 뭐냐? 사측에서 이런 요구를 아예 안 들어주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도 큽니다. 현대차그룹의 고용 관련 입장과 행보를 보면요, 강제 구조 조정이 아니라 자연 감소로 인력 구조를 조정한다는 기조를 여전히 유지 중입니다. 여기서 자연 감소는 뭐다? 말 그대로 강제 해고가 아니라 정년 퇴직과 같이 자연 감소되는 인력을 기반으로 구조를 조정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또 그렇다고 사람을 채용하지 않고 있었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2023년부터 오히려 생산직 공개 채용을 재개했거든요. 이것도 노사 합의를 통해 나온 숫자대로 2023년에는 400명, 2024년에는 300명 채용 계획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즉 자연 감소만으로 공장 인력을 무조건 줄이기만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건 결국 아틀라스와 같은 로봇 투입이 지금 당장 국내 공장에 전면 투입된다는 것도 아니란 거고요. 반대로 말하면 국내 생산직 노조한테는 그만큼 시간이 있고 지금까지 이야기해왔던 방향대로 충분히 갈 수도 있는데 이걸 안 하니까 여론이 좋아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 거죠. 오히려 이런 얘기를 하면 그렇게 부러우면 현대차 입사해서 노조 가입해라, 이런 말이나 하잖아요. 이런 비판을 하는 사람들도 결국 노동자고 본인들도 고객인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냐 이겁니다. 결국 지금부터 나오는 입장과 방향이 노동자를 크게 감소시키느냐 최대한 지키느냐를 결정 지을 겁니다. 로봇화는 불가피한 흐름입니다. 동시에 완전한 로봇화는 또 힘듭니다. 이건 테슬라가 이미 증명했죠. 과도한 자동화를 밀어붙였다가 몇 가지 복잡한 문제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도 과도한 자동화는 실수였고 인간은 과소평가됐다,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로봇은 반복에는 강하지만 사람과 조합을 이루는 게 아직까진 가장 안정적입니다. 결국 장기적인 생존과 관련된 입장과 계획이 나와야 하는데 지금은 너무 강경한 메시지만 나오고, 이런 강경한 메시지는 자동차 산업에서 노동자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구나, 이런 게 아니라 결국 또 자기네들 밥그릇만 지키겠다는 거고 산업 발전은 신경도 안 쓰겠다 이거네, 이렇게 받아들일 가능성만 키우는 거죠. 이런 태도가 안 좋은 결과로 간다는 건 이미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동화 설비가 확산되던 19세기 초 영국의 섬유 산업도 그렇고요, 컨테이너화가 본격화되던 1960년대와 70년대 영국의 항만 산업도 그렇고, 자동화가 본격화되던 미국의 신문 노동 시장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지금은 그때보다 규모도 더 크고 속도는 더 빠르다고 볼 수 있죠. 지금 이 방향대로면 올해 여름쯤 되잖아요. 언론에서 분명 노조의 강경 파업에 대해 다룰 거고 임단협 시즌이 겹치고 여론은 또 한 번 안 좋아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노조가 수년간 무파업을 할 때도 여론이 안 좋았는데 이런 방향으로 간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없는 게 사실상 정해진 수순이란 거죠. 이게 참 답답한 게 사실상 노조가 강경하게 메시지를 냈던 것 중에서 실현된 건 거의 없다고 봐도 되거든요. 예컨대 임금 인상 같은 건 노동자들이니까 할 수 있다, 100번 양보해서 이해한다 치자고요. 노조하면 떠오르는 게 자녀 입학 졸업 축하금 이런 건데 정작 최종 안에서는 이런 게 실현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작 대중들은 노조가 또 자녀 입학 축하금 같은 걸 요구했다던데 이게 제정신이야? 이렇게 인식하고 각인해버리잖아요. 사실 지금 당장 노조가 여론 전환에 전력을 쏟아붓는다 해도 이게 통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워낙 깊숙이 각인된 이미지가 많기 때문에 온 언론이 도와준다 해도 이게 쉽게 바뀔지는 모르겠다는 거죠. 역설적으로 지금 당장 노력해도 어려운 걸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로봇 투입 주도권을 노조가 가져간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싶은 거죠. 주도권을 가져간다 해서 그 방향이 바뀌는 것도 아니라서 산업 전환기라 볼 수 있는 이 시기에 적절한 입장이었나 싶은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대로 간다면 사실상 노조 스스로 입지를 계속해서 좁히게 되는 꼴 아닐까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나눠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